네, 백은하 배우연구소에서 11월 26일 출간하게 된 배우 이병헌의 주인공인 1호 독자로 배우 이병헌님을 모시고 지금 저희 북토크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언박싱이라는 것도 해보고. 네. 아, 근데 참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책을 쓴 줄 아시는데 제가 썼어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백은하 기자님이 언제 그렇게 저를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저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조금 전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뭐 안에 내용들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영화의 어떤 장면들만을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분석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고 막 그런 책이어서. 그러니까요. 무슨 섹션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남 모르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꿈에도 이병헌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빨리 안 써? 뭐 이렇게. 행복하셨겠네요. 출연료는 받지 않으시는 걸로. 근데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사실 서점에 이 배우에 대한 이런 식의 책이 그 사진과 글과 이런 것들이 섞인 이런 어떤 배우에 대한 책이 되게 두껍게 해서 정말 보기도 좋게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갈 때마다 몇 권씩 이렇게 샀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런 책이 사실 그런 형식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제가 그 첫 번째가 됐고 누군가가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연구해서 저에 대한 그런 어떤 책이 나온다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네. 이런 형식의 책을 쓰신다고 그랬을 때 왜 제가 첫 번째였어요? 사실은 이병헌 배우 외에를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마감이에요? 이게 아니고 끝나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누군가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배우 이병헌에 대한 글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쓰겠다고 처음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액톨로지 시리즈라는 거 시작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한 배우를 통해서 그 산업과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91년에 데뷔를 하신 이후에 2020년이라는 이 30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공채 탤런트였던 사람이 헐리우드 오스카 무대에 오른 이 산업의 변화부터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또 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르게 또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모든 예들을 만들기에는 이병헌 배우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 역사 속에 계속 내가 껴 있었던 껴있었으니까.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미시적으로 보면 결국 아주 거시적으로 30년 한국 엔터테인먼트사가 보이는 정도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그 모든 순간에 계셨더라고요. 거기 있기 잘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서 항상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사실 이병헌 배우를 일단 시작을 하면 어쩌면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하나의 좋은 예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TV라는 매체에서 시작을 했고 영화라는 매체로 옮겨왔고 또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또 지금은 우리가 OTT 뭐 이런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이병헌이란 배우의 연기를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한류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 다시 헐리우드를 또 경험하고 이런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한국의 배우로서 이병헌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냥 이병헌이 대단한 배우다 이거 이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어서 너무 다른 배우를 생각할 수 없었다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순서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또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처음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지. 사실 배우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뭐 스타로서 이병헌, 혹은 그냥 아티스트 배우로서 이병헌, 혹은 인간으로서 이병헌, 각각의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되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부캐, 그다음에 부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광고 모델로서의 이병헌, 혹은 뭐 스타로서의 이병헌, 인간으로서의 이병헌, 뭐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병헌, 혹은 TV 속에서 이병헌, 영화 배우로서의 이병헌, 뭐 이런 어떤 각각의 그 자리에서 해놓았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실제로 보자면 쓸거리가 많다가 가장 적절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여기에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이런 느낌 같이 저기 이병헌이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 멋있는 일을 계속 해 오시고 계셨고 그 면에서 사실 그 어떤 배우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기에 한국 영화의 20년, 30년 동안 뭐 이병헌 배우를 비롯해서 뭐 송강호 배우라든지 뭐 한석규 배우라든지 뭐 최민식 배우라든지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해왔던 일들 때문에 저처럼 그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내 일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5년 정도 열심히 인기를 얻다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기록하던 사람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책 자체를 아까 살짝 보셨는데 처음 보셨던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영화를 하면은 스틸들을 많이 받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스틸들은 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또 보잖아요. 그런 익숙한 사진도 있고 또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사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봤던 사진들도 사이즈가 다르게 보니까 그냥 한 판으로 2페이지에 걸쳐서 보게 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고 글들은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섹션을 나눠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게 뭘까 되게 궁금해요. 그 섹션은 결국은 한 배우로서 그 연기를 할 때를 해부하는 섹션이 있고 완전 이렇게 좀 난자당하는. 그쵸, 난자당하는 이병헌 해부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한 배우로서 현장 안에서 동료로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그 동료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는 진짜 궁금하네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병헌이라는 스타가 이 충무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또 그리고 이미지로서 사랑을 받았고 그 이미지의 원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것들도 따져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과 저희가 또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인터뷰도 담겨 있고요. 제가 또 배우 연구자로서 썼던 그렇게 바라봤던 글들을 또 담겨져 있는 그런 섹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배우 이병헌 아세요? 라고 하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이병헌에 대해서 알까? 그게 저한테 있어서 이 책은 되게 코끼리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코끼리는 왜 갑자기? 보통 사람들이 코끼리를 귀만 만지고 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귀를 만지고 나서 나는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귀가 되게 팔랑팔랑거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코끼리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정동 감독님에게 이병헌이랑 코끼리가 어떠세요? 다리가 단단하던데?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로서의 이병헌, 내가 아는 누군가한테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던 유진초이가 내가 아는 이병헌이야. 혹은 누군가에게는 나에겐 변사마님이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춘 스타 이병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헐리우드 액션 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병헌은 조금씩 다른 건데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김지훈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병헌 혹은 뭐 이주영 감독님 생각하는 이병헌 현장의 스텝인 촬영 뭐 스틸 기사님 김서루 스틸 기사님 생각하는 이병헌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병헌을 종합해서 여기에 다 넣어보면 그리고 심지어 이병헌이 말하는 이병헌까지도 넣어보면 어느 순간 이걸 비슷하게나마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교집합이 초상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제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무슨 도마 위에 올라가있어요. 맞아요.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죽이지 않을 만큼만 난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띠지에도 있는 추천사를 이효리 씨가 써주셨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원래도 좋아하는 배우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더욱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담백한 말이 너무 좋았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기의 방식으로 배우 이병헌을 좋아하고 있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좋아함의 이유들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읽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죠. 임시완 배우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또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는데 이병헌 선배님의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본인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기 촬영을 앞두고 막 질문 리스트를 막 만들어 갔었대요. 아, 그래요?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많았어요, 그 친구. 근데 거의 못했다고 하던데요? 그 정도가요? 그래서 정말 이병헌 배우님에게 선배님께 묻고 싶은 질문지가 이렇게 많았지만 결국은 그걸 내가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고 과연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 선배님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를 자기가 그 뒤에서 그냥 봐야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촬영장에서 본 임시완은 질문이 끊이지 않는 후배였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 표현 따르면 이건 거예요. 만들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너무 그 내부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아주 완벽한 제품이 앞에 있는데 이 책이 그 제품의 분해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와. 그래서 표현도 잘한다. 네, 레고로 치자면 바로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설명서가 설명서? 딱 손에 쥐는 느낌이어서 자기 너무 짜릿하게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좀 나를 알까? 그래서 사실은 다음 30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얘기도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마 맨 처음 제가 백 기자님이 나한테 이 글을 한번 30년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드시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럼 지금부터의 나는 뭐지? 분명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내가 백 기자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었는데 혹은 나의 철학을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얘기했었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얘기들이 그때 생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 벌써 약간 시상식으로 따지자면 공로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뭔가 약간 기분도 좋으면서도 약간 뭔가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백 기자님하고 얘기의 결론을 그렇게 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1권이고 우리는 또 2권, 3권을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의 서문에 써놨는데요. 30년 후에는 데뷔 60주년을 맞은 이병헌에 대한 책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한다. 라는 말을 써놨었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시대와 또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잘 지켜서 그 시기 때까지 저는 이병헌이란 배우가 얼마나 더 많은 작품들을 찍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연기를 또 해낼 것이며 그래서 저는 살아서 계속 기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경건해지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한테 있어서
그건 꼭 뭐 예술가한테도 그런 게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우정이나 혹은 사랑이나 혹은 뭐 믿음이나 이런 것들로만 가기에는 연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 스타와 혹은 아니면 배우와 아티스트와 관객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영광으로만 갈 수 없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만드시면서 이제 저희가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말 긴 시간, 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하고의 인터뷰는 다 끝났고 거의 원고를 마감할 시점에 나는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과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알까? 나에 대해서 내가 다 보여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덜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그거 끝내면 저희는 안 됩니다. 이권이 없어요. 이권이 없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점점 이 책을 쓰면서 거의 1년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배우 이병헌의 뭐 작품과 배우 이병헌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뵀었을 때보다 쓰고 있는 동안 거리감이 더 생겼어요. 그래요? 더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이 배우가 얼만큼 우리와 관객들과 안전한 영화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고통을 당하고 손목 하나 잘리고 어디 가서 고생을 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가 아니라 영화적 즐거움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구나. 그 거리감, 그 안전한 거리감이 우리를 얼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좋은 의미를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어떤 이 책에 제가 고르고 싶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었거든요. 오. 이게 싱글라이더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냥 저한테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멀어져 갔던 배우였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네. 그래서 저 멀리서 다시 뭔가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싹 나타나서 새롭게 처음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또 다시 올 것 같은 느낌? 제가 한 7개 정도의 캐릭터를 이 영화 속에서 뽑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근데 그런 대답이 진짜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질문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힘든 질문이기도 해요, 답하기. 그래서 아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다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른 의미가 다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백 기자님은 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은 가장 최근작이에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이병헌의 가장 최근작. 왜냐하면 그 최근작이 항상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아니 정말 이게 왜냐하면 남산의 부장들이 실제로 아마 관객분들이 가장 최근에 보셨던 이병헌 배우의 작품일 텐데 저 역시도 뭐랄까 시사회장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했겠지. 뭐 원래 잘하니까. 그냥 잘했겠지. 그러고 나 들어가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한다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에 계셔서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 있던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연기 저렇게 하지?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쓴 책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매번 남산의 부장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비상선언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승부를 이제 어떻게 찍으실까 대한 궁금함이 막 생기는 거죠. 너무 길게 제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니까 민망해서 우리 이제 중간 광고를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죠. 커피는 역시 티구나 콘트라베이스. 네.
근데 그 사실 이 책 나온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변에서 혹시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내가 내 자서전 같은 걸 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자서전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많이들 알고 누군가가 나를 연구하고 지켜보면서 써줬다라는 걸 알고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축하 문자를 많이 받고 특히 후배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후배는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각에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는. 너무 훌륭한 후배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 고마웠다는 뭐 답장을 하기에 바쁜 그런 날이 있었어요. 처음 이게 발표됐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그 배우 후배들이라면 혹은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라는 그 이 직업에 대한 뭐 환상일 수도 있고 혹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이건 정말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병헌 배우님께서 해주셨던 인터뷰 안에 어쩌면 그냥 배우로서 현장에서 직업인으로 내가 가져야 하는 ABCD Z까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근데 이 책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배우로 살면서 느꼈던 나의 감정이나 혹은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생각나는 대로 다 했지만 결국 연기의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라거나 몰입을 위한 최상의 어떤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누군가가 마이크를 갖다 대면 저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사실 그건 각자의 나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었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좀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억에 접현해 있었던 것도 꺼집어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맞다 내가 하마터면 그 기억을 그 소중한 기억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릴 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때로는 인터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인터뷰 덕분에 내가 정리가 되는 그런 순간들도 간혹 경험을 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만큼 이병헌이란 배우의 현재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배우 이병헌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면 이 책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게끔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저 자신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을 저는 모르거든요. 아마 팬들한테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긴 시간 동안 이병헌 배우를 바라보고 또 사랑해 주셨던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뭔가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라는 이 시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되게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록 내가 한국 팬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들은 영화를 개봉해서 무대 인사를 놓을 때 직접 만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그런 어떤 큰 행사, 영화제 행사에서 GV나 혹은 뭐 어떤 토크를 통해서 팬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만남 자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30주년 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팬분들이 기대를 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또 일본의 팬분들은 일본에서 팬미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고 그래도 이렇게 저를 정리해 주시는 책이 올해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생기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또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도. 저로서는 지난 30년을 꾸준하게 배우로서 한 해 한 해 많은 것들을 쌓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30년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제가 꼭 60주년 됐을 때 다시 책을 쓰는 걸로.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모두들 건강하시게 이 시기를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 정말 끝까지 잘 건강 잘 지키시고 견뎌내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울하거나 혹은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늘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극장에서 하루빨리 여러분들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